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 또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발병이 된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인데,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종전이 됐을 때 피폐해진 유로 경제에 미국이 미 달러를 통해서 재건을 도운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글로벌 경제 속에서 유일하게 먼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이 두 나라를 지금 살펴보게 된다면 2021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안내 말씀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살펴볼 내용, 2021년 미국 경제를 조망해보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이에요. 미국 경제는 2020년 4월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게 됐죠. 이에 따라서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 이 2개월 동안에 코로나19 경기 부양 1차, 2차, 3차, 4차 재정정책을 진행을 했어요. 미국의 행정부에 의한 재정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특히 이제 3월 23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미달러를 공급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고, 동시에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처음에는 ETF를 매입하는 방식이었다가 직접적으로 우량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었죠. 특히 2020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집중되었었던 이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었어요. 3월과 4월 당시에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국내외 주요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제 대공황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게 됐어요. 현재는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나마 기업들이 버티는 상황이 나오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대출을 해주게 되는 상업은행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될 것이고, 3분기, 4분기로 가게 되면서 경제대공황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피해가 직접 눈으로 확인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보도 내용들의 전제는 미국의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를 간과를 한 것이죠. 바로 그 성과의 단편적인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 빨간색 선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선은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예요.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 RPM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 모든 국가들은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요구되게 되고, 이러한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갖춰지게 됐을 때 통화의 유통 속도가 가속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동성 수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화면이 작게 나와서 다시 글을 드리게 되면 2020년 1분기에도 미달러 유동성, 통화 유통 속도 침체, 2분기에도 침체. 얘가 안타깝게도 3분기까지만 데이터를 지금도 제공을 해요. 4분기 걸 안 주고 있는 중점. 왜냐? 4분기가 안 끝났으니까요. 3분기에 이렇게 됐어요.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드디어 폭발적으로 2008년 수준을 넘어서는 미달러 공급 속도를 가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도 침체요, 2분기에도 침체가 되게 되다가 3분기 때 침체가 종결됐어요. 이 말은 미국 경제라는 바스켓 속에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2020년에 차올랐다는 거예요. 즉, 달리 표현하면 2021년도서부터 미국의 추가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매우 탄력적으로 주요한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게 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4월 이후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지연됐다는 점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미국의 경제는 쉽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임계 수준까지 유동성이 차오르게 됐다는 것을 이 경제 지표가 말해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3분기 미국의 기업 이익도 침체되다가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수준을 넘어선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2020년 초반부에 상반기에 진행됐었던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 정책이 매우 적기에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수준까지 와 있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이제 향후에 활성화 정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떠한 국가 경제든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두 가지 부문이 존재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가장 큰 황소인 부동산 부문, 두 번째는 설비 투자 부문, 좀 더 범위를 좁힌 단어로 말하자면 제조 경기가 되게 돼요. 먼저 이제 부동산 경기,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시절,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부동산 경기 중에 기존주택 판매 경기예요. 왜냐? 부동산 경기를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가 재고주택 경기, 두 번째가 기존 만들어져 있던 주택을 거래하는 기존주택 경기, 세 번째가 신규 주택, 새로 만든 집을 거래하는 신규 주택 경기, 네 번째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짓는 신규 주택 착공 경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 이 상위에 있는 재고주택과 기존주택 경기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게 되고, 재고주택은 수급적인 지역적인 수급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기존주택 판매 경기가 바로 즉각적으로 주식시장보다 더 빨리 유동성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미국 경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글로벌 유동성과 자국 통화 정책을 살피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간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2018년 12월 공개방송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당시 다가오던 2019년 기간 대한민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닌 자체 정책에 기인해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변화되고 있고, 현재는 둔화세지만 이러한 정책이 만드는 그 방향에 따라서 2019년 기간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대부분의 숫자를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이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되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려왔었죠. 이와 같은 내용을 미국 경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여전히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특수 환경 하에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코로나19 특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판매 경기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경기, 신규주택 착공 경기까지도 모두 다 다시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이죠. 2021년 기간을 조망하게 되면 부동산 부문 보게 되면, 야, 미국 부동산 개별 종목들 봐라. 2020년 3월서부터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까지 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기 때부터 여기를 현재까지 보게 되면 2배 또는 3배까지 얘네가 상승을 했는데, 2021년에 얘네를 여전히 투자를 한다고? 이거보다는 당신이 펀드 매니저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종목을 2021년에도 들고 갈래? 아니면 얘를 수익 실현하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를 잡아서 얘를 가져갈래? 당연히 얘를 가져가야지 이와 같은 상식적인 발언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상식이 아니죠. 특정 A라는 기업의 주식 가격이 수명주기 상으로 보게 된다면 얘의 수명주기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달리 표현하면 수명주기라는 것은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와 같이 그 수명주기, 동일한 수명주기예요. 이론상의 문제점은 없는 이론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수명주기를 이종의 분야에 이렇게 적용해서 분석하는 이 방법론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 주택가격 지수의 수명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2000년 초반에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고 그 이후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윤회의 과정이 종료되게 됐고 다시 2013년도서부터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상승의 생애 1차 상승기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이 경유주가에 상승하는 1차 상승 생애가 진행이 됐죠. 그 이후에 매우 짧은 휴지기를 갖고 2020년도서부터 충분히 낮은 금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다른 것은 1차 상승은 최대 경유지를 상회하고 최대 이제 세태기 초기까지 상승하는 이 제한된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지만 2차 상승은 마지막 구간인 세태기까지 들어가는 상승 속도로 보게 되면 1차보다 2차가 더 격해지게 되는 일반적인 특징을 갖죠. 그러면 다시 돌아보게 되면 당신이 펀드 매니저라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가는 종목과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기면서 상승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도 저하되는 바닥을 기는 종목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뭐로 선택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갈 길이 많고 더 강하게 갈 놈을 2021년도에도 택하게 되겠죠. 바로 미국의 부동산 경기예요. 2021년 지금 2020년 12월 4주차부터 제5차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집행이 되게 되고 2021년이 되게 되면 바이든 정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1분기 중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는 다시 더 격하게 가속이 되게 되겠죠. 가속이 되게 되면 뭐 앞에서 봤죠. 주식시장보다 더 탄력적으로 가는 게 기존 주택 판매 경기예요. 근데 미국은 제일 느리게 반응하는 신규주택 착공 경기까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던 중이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2차 상승이 더 1차 상승기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이 되게 되겠죠. 당신이 펀드 매니저라면 바닥에서 기는 상승세가 출발도 안 된 얘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하고 탄력적으로 상승할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얘를 사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단순히 바닥에서 몇 퍼센트 올라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상승세가 만들어진 위치인지 상승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위치인지 또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남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닥만 보게 되는데 그것을 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렵지 않게 초등학생이더라도 그림만 보고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얘기예요. 이와 같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 여전히 잘 나간다. 그러면 아까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두 부문 부동산 말고 자본 황소라고 말하는 설비 투자 다른 말로 제조업 경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펀드 매니저라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도 수명주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를 대변하는 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예요. 얘는 2000년 초반에 아까 봤었던 부동산 경기와 동일하게 상승의 상위가 종료됐어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부동산 경기는 태동기를 귀향이 완료가 되게 됐는데 얘는 귀향이 완료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됐고 2010년도서부터 3년 전부터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동기를 귀향하는 충분한 기간을 갖지를 못하게 됐고 쇠퇴기에 도착하면서 상승세가 종료된 그러한 이제 경제 지표들은 태동기를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1회 이상의 반등을 만들게 되게 돼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 2010년도서부터 다시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자 귀향을 완료하지 못한 채 경유지에서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1차 반등이 진행되게 됐고 2020년 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때 다시 2차 반등이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상승생애 진행 중이지만 설비 투자 경기는 상승생애가 아닌 반등 국면 중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택하셔. 당신의 펀드 매니저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셔. 상승세에, 그것도 2차 상승세가 가는 놈과 상승세가 안 만들어졌고 반등 국면 달리 피어나면 이 두 마디 폭분이 가지 못하는 제한된 상승, 두 마디 폭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반등 국면에 있는 애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 2021년 당연히 얘를 택하게 되겠죠. 이와 같아요. 펀드 매니저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특정 경제 현상과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조망할 수 있고, 그 분석한 내용을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검증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담아야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그림으로 확인하는 능력을 갖춰야지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당연히 더 강하게 갈 길이 많이 남은 놈을 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비투자 경기는 이와 같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상승세가 아닌 반등 국면, 최대 쇠퇴기 초입까지의 이 반등 국면이 반복이 될 뿐, 앞서서 살펴봤었던 부동산 경기와 같이 강한 2차 상승세가 진행이 되기가 힘들죠. 무슨 말이냐? 이 설비 투자에 관련된 철강이 됐든 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부동산 경기에도 엮여져 있는 원재료이기는 하지만 설비 투자에 엮여져 있는 이와 같은 원자재 원재료들은 다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구리예요. 철이 됐든 뭐가 됐든 똑같아요. 상승세가 종료가 되게 됐고 지금 태동기로 귀향이 완료가 되지 못한 채 반등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 반등 국면은 세특이 만료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채널 두 마디를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 국면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품과 2차 상승세가 진행되는 게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는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아우 얘 많이 올라갔어 안 올라간 애를 택할, 이게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수명주기 나는 모르겠고 방향성 나는 모르겠고 가격 차트만 보는데 바닥에서부터 얼마 갔는지 많이 갔으면 겁이 나잖아.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이 특정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정책에 의해서 유도되기 때문에, 즉 원인과 결과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얘가 지금 수명주기상에 어디에 와 있는지, 얼마나 갈 길이 남았고 얼마나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에 와 있고 그런 조건을 정책적으로 유도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지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바닥에서 몇 퍼센트 갔으니까 덜 간 놈을 택해야 되겠다. 그것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을 한다고는 하지만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결론은 가격 차트만 매우 중요한 투자 판단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반증적인 얘기가 되게 돼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렇고요. 지금 미국 경제, 부동산 경기, 따봉, 설비 투자 경기, 반등 국면, 2020년보다 상승세는 강화가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하고 맞대 놓고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택해라. 그렇게 되면 별로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는 드디어 이제 2020년 기간에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종결되게 됐어요. 즉 미국 경제가 쉽게 가속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중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돼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2020년 3월과 4월에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12월 4주차가 되어서야 제5차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서명이 되게 됐고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주요한 경제지표들 실적 개선세가 4분기로 가게 되면서 이와 같이 둔화세가 강화되고 침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진행이 되게 되면 2021년 1분기 경에도 이와 같은 둔화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돼요. 새로운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을 변화를 만들 때까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경기부양 정책이 3월과 4월처럼 집중되게 되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단축되게 되면서 경기 개선세에 따라서 경제지표의 실적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면 1분기까지 2021년 1분기까지 미국 경제는 3분기와 같은 탄력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빨간 날이 되고 목요일은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진행되는 공개 방송이 이번 주까지 이제 화요일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화목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일부 내용 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2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유로 경제권과 대한민국 경제를 조망하는 내용이 되게 되고, 이 유로 경제권을 분석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이제 시그널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 현상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이제 공개방송 편집본 중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라는 요 영상을 찾아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죠.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제는 지속하리라는 점 약속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매번마다 늦은 시간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중한 본인의 평일 1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자만하지 않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2020년 기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과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3월서부터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게 됐고, 저희 공개방송은 2018년 6월서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기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 많은 분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 뵙게 된 많은 대표님들, 함께 저희 2020년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를 함께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2021년 글로벌 경제를 조망하는 2부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시그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